무엇이든 물어보삼 2편 연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위생, 하체운동, 퇴행성 디스크, 개별 사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척추위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허리에 넣는 쿠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누울 때 허리 쿠션에 대해서 쿠션의 높이, 그 다음 옆으로 누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으로 자고 있는 습관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쿠션 높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낮게 시작해서 천천히 올려야 되고요. 옆으로 누울 때도 허리의 둘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모로 누워 잠자는 거 아주 척추관절에 나쁩니다. 한쪽으로 계속 모로 누워 자면 어깨 힘줄이 빨리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늘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슴 펴고 다니니까 일자등이 됐는데 어떻게 하냐. 보통 흉추는 후만이 되어 있어서 후만이 될수록 좋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흉추도 펴질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가슴 펴고 다녀서 일자등이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생활 속에 여추전만 유지하기 어려운 동작들이 있습니다. 양말 신기, 발 닦기, 발톱 깎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방법, 기술이 있을까요? 이제 조만간 척추 위생에 대한 아주 자세한 동영상이 제작될 것입니다. 제목은 척추 위생은 디테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물론 지금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척추 위생은 아주 디테일한 한 자세 한 자세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느냐가 결국은 관건입니다. 앉기든 서든 걷기든 요추전만 할 때 요 부분 많은 질문하죠. 허리를 오리궁뎅이로 뒤로 빼느냐 아니면 배를 앞으로 내는 거냐, 배꼽 근처를 앞으로 내는 거냐. 근데 둘 다 사실은 요추전만이 유지된다면 둘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추전만이란 디스크 하나하나당 적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 디스크 하나하나가 요추전만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허리가 C자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리궁뎅이처럼 뒤로 빼주는 골반 전방 경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배를 약간 앞으로 내미는 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추도 많이 펴주는 게 척추 위생에 도움이 됩니다. 모니터 높이를 올리고 최대한 척추 위생을 지키며 안전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공부나 필기를 할 때, 특히 필기할 때는 이제 자꾸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목도 구부려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필기할 때 이 자세, 이 부분이 참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파서 복대를 차고 이제 운전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복대는 사실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닙니다. 복대보다는 운전하실 때 허리 뒤에 푹신한 쿠션을 하나 넣고 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년목에 챕터 11, 그러니까 11장에 척추위생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허리 뒤에도 쿠션을 하고 윗등에도 쿠션을 하는 게 운전하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목 디스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꼭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절 운동은 허리에 어떤가요? 스님인데 절 하는 것은 안 좋은가요? 이 두 질문은 조금 이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절을 운동 삼아서 하는 거는 저는 별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절 자체가 무릎에도 나쁘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인 경우에는 절 많이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시주를 많이 하시라, 이렇게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접 스님이신데 절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건 참 어렵군요. 스님이면서도 가능하면 절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절을 하실 때도 아주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분은 상을 아주 자세히 거의 진료에 가깝게 설명해 주셨는데, 얼핏 읽어보면 아주 젊은 나이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지금 아직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은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허리만 아프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허리 디스크가 손상이 되고 있고 육체 노동을 하고 있고 무거운 걸 많이 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이분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갈래는 허리 디스크가 나아서 안 아파지는 갈래 길이 있고, 또 한 갈래는요 점점 더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다가 나중에 아주 탈출이 돼서 굉장히 괴로운 그런 나쁜 상황으로 되는 그런 길이 있는 그 두 갈래에 여기 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본인 하시기 나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척추 위생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척추 위생은 디테일이 있다 하는 그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지금은 없고 나중에 뜰 것입니다. 그 다음에 MRI는 사실은 다리로 통증이 내려가는 좌골신경통 내지는 방사통이 없으면 MRI는 굳이 찍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밸런스 보드를 이용한 코어 운동으로 통증을 잡겠다고 생각하는데 허리 디스크 통증은 운동만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잘 쉬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엘리트 체육인이 아니라면 스쿼트 거의 대부분 엉덩이 윙크 나옵니다. 깊이 앉으면 엉덩이 윙크가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엉덩이 윙크를 하지 말라는 것은 허리가 아픈 사람이거나 아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나 한 번씩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옛날에 허리가 굉장히 아팠다가 지금은 좋아졌거나 허리 수술을 받은 분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취약한 분들은 윙크를 하지 말라는 거지, 아주 쌩쌩하고 근육 좋고 당장 내일 전국체전에 나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선수들은 당연히 깊이 운동하면서 스쿼트를 하면서 근육을 많이 키워도 됩니다. 깊이 못 앉으면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닐지요. 안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적게 되는 거죠. 깊이 앉는 것에 비해서 적게 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허리 디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깊이 앉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스쿼트 할 때 완전히 주저앉지 않으면 무릎에 더 부하가 한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무릎은요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특히 구부려서 힘을 쓰면은 불리한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무릎뼈하고 대퇴뼈 사이에 있는 그 힘이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힘을 쓰면은 굉장히 높은 힘이 가해집니다. 체중의 한 15배까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는 건 나쁘고요. 또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면 대퇴뼈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허벅지뼈하고 종아리뼈 사이에 바늘판 연골이 끼어서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스쿼트 할 때 완전히 주저앉으면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무릎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운동 10장 무릎 관절에 대한 수호신 대퇴사두근 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요근이 수축되면 척추 모양이 더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허리가 튼튼한 사람들한테는 장요근이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허리뼈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근육이고 척추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근육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허리 디스크가 손상이 되어서 아픈 사람은 장요근을 수축하면서 근력 강화를 하는 그 동작 자체가 디스크를 더 찢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힙 스러스트라는 것은 브리징에 아주 훨씬 더 강하게 운동하는 동작이고요. 당연히 허리가 많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힙 어브덕션을 밴드로 할 때 누워서 하는 건 어떠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동작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누워서 다리를 벌리려고 하면 다리를 땅에서 약간 떼야 되기 때문에 복근이 좀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허리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누워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코어 운동인 플랭크는 자제하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플랭크가 디스크가 조금씩 아무르드 가는 과정에서는 좋은 자세로만 하면 플랭크가 허리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음 편에 말씀드릴 아픈 허리 100년 운동에 2단계의 플랭크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의 이 내용은 제가 참 좀 가슴이 아픈 내용인데요. MRI를 찍었더니 물이 좀 찬 것 외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릎에 물이 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무릎에 물이 찼다는 것은 그 환자분이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동, 자세 혹은 운동이 그 무릎의 기능 한도를 초과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용카드에 신용 한도가 있듯이 무릎에는 기능 한도, 사실 무릎뿐만 아니고 모든 척추 관절에는 기능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능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무릎에 물이 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허투루 보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있는 한강 종주 왕복할 때 전력 질주, 고강도 스쿼트나 장시간 등산 시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기능 한도를 계속 넘어가는 그런 일이죠. 이런 건 피하는 게 좋고요.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능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운동하다 보면 점점 더 기능 한도가 높아집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100년 운동 10장 대퇴사두근 편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받을 때마다 체중 감량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체중 감량은 허리 통증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과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이 허리 통증이 누가 더 잘 생기느냐를 보면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체중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전적 소인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중의 영향이 별로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적 소인이 같은 내 자신이라면 한 달 전에 체중이 10kg 높았다가 지금 10kg가 줄어들면 허리는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줄이는 데 있어서 체중 감량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수님도 디스크 탈주를 겪으신 것 같은데 감량은 그다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서요. 이 말은 상당히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군요. 저 굉장히 체중 감량 열심히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6, 7kg는 금방 불어나가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체중 감량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감량은 그다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다라고 쓰고 너도 뚱뚱하잖아 라고 읽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퇴행성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리가 안 좋을 때 자고 나면 키가 쑥 커지는 경우, 이건 사실은 자고 나서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는 동안에 키가 작아지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 허리 디스크 속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와서 허리 디스크가 뚱뚱해지는 거죠. 그래서 키가 커지는 것이고요. 저녁이 되면 다시 작아집니다. 허리 디스크가 퇴행이 되고 손상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이죠. 퇴행된 디스크가 어느 정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척추간 간격이 좁아진 게 다시 벌어지느냐, 시커멓게 변한 블랙 디스크가 색깔이 돌아오느냐,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태는 그대로 남고요. 그렇지만 아픈 통증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최근에 생긴 그 상처 때문에 아픈 것이고, 그 상처에 흉터가 남아있는 그 변화된 색깔이나 좁아진 간격은 평생 갑니다. 이분은 스쿼트하고 있는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솔에담을 바른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스쿼트하고 나서 조금 통증을 느낀다는 것인데 좋지 않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스쿼트 하는 게 문제가 없으려면 전혀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 분은요, 주무시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활동하면 통증이 점점 사라진다. 자다 보면 찌르듯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그냥 디스크가 찢어져서 아픈 경우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때로는 척추 관절염이라는 염증성 관절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디스크 탈중 수술 후에 오른쪽 다리 통증이 남아있고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리 통증이 남아있는 거 보면 아직도 신경뿌리 염증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리 근육 빠진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긴 할 겁니다. 신경뿌리 염증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도 마찬가지고요. 근육이 빠졌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허벅지 통증이 있다. 이 상황은 아직도 좌골신경통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신경뿌리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소염제를 드시거나 신경뿌리에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염증이 빠질 때까지 이를 악물고 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분은 척추 수술하고 나서, 그러니까 전방전이증과 협착증 진단으로 수술 받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분명히 유압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쇠를 받고 나사 고정을 하셨을 건데요. 그 후에 계속 아프신데 보면 다리 통증보다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셔서 디스크가 손상이 계속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아마도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운동 중에 지금 디스크를 손상시키고 있는 운동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찾아서 제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슬랩 병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30이 넘어간 사람의 슬랩 병변은 사실은 병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저절로 관절와순이, 어깨 관절와순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정말 본인이 어깨 관절와순 파열 때문에 아픈 것인지 다른 원인 때문에 아픈 것인지를 한번 자세히 진찰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내 어깨 통증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마, 뭐 이런 동영상이 뜨면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물론 없습니다.
이분 보시면 이제 그 디스크 손상으로 고생하다 점점 좋아지면서 너무 뻣뻣해지는 그런 양상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찢어진 디스크가 붙어가면서 이제 허리가 뻣뻣해지는 그런 소견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그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영원히 이렇게 굳어버릴까봐 무섭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이제 그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허리 구부리는 스트레칭 하면 안 되는 8가지 이유 뭐 이런 내용으로 동영상이 뜨면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 분은 15,000보 정도 걷기 운동을 하고 나면 허리가 주저앉을 정도로 아프다. 물론 그 후에 쿠션 넣고 누워있으면 좋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15,000보를 한 번에 걸으면요, 이 디스크 손상이 있는 분은 디스크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00보 걷고 한두 시간 쉬고 또 한 5,000보 걷고 이렇게 나누어서 쉬어가면서 쉬는 동안에 디스크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면서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분은 앞으로 숙이면 돌출이 눌리는 느낌이 쩍뻐근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숙이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열심히 척추위생을 잘 지키면 좋아지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삼을 한번 진행해 보니까 생각보다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에 비해서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무엇이든 물어보삼은 좀 중지하고 보내주시는 코멘트나 질문을 제가 하나하나 챙겨서 다 읽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정보를 좀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직접적인 질문과 답이 필요하다면 뭐 진료실에서나 혹은 제가 혹시나 오프라인 강좌를 하게 되면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좌 때 뵙고 또 상의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